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수많은 질병 중에서요, 치료 기간도 정말 길고요, 높은 치료 비용이 드는 대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암인데요. 다행히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완치율은 크게 높아졌지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치료에만 전념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암보험 하나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꼭 필요한 암보험 좀 저렴하게, 간편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의 시간에 함께 집중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세 상품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가족의 암보험 챙겨보시고요. 특별히 자녀에게 특화된 보험까지 만나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꼭 필요한 암보험 나에게 딱 맞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조병우 전문가님과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병우입니다. 오늘은 암보험 가입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보험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좀 이해 쉽게 설명드릴 테니 중요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률 통계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암이 1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2등은 심장질환, 3등은 뇌질환으로 의료실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보험이 뭐냐 물었을 때 저는 암보험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료실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의료실비가 도대체 뭐냐? 오늘 왜 암보험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의료실비를 설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의료실비가 도대체 뭐냐? 의료 비용으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근데 의료실비에서 크게 제가 기재한 것들 제외하고 전부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의료실비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료실비에서도 암보험이 보상이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때문에 제가 보상되지 않는 손해만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목적, 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미용 목적, 우리 성형외과라든지 예를 들어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 실비에서 보상 안 되고요. 예방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독감 유행이잖아요. 독감에 대한 예방 접종은 보상이 불가능한데 독감에 발병이 됐다. 독감 자체로는 또 보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예방 목적들은 보상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치과 한의원의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치과에서 금리를 씌워야 되는데 금값이라든지 한의원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짜리 약도 지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약들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의료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질환, 임신, 출산, 그리고 고의적인 사고, 자해, 자살 이렇게 크게 의료실비에서 보상 안 되는 손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티눈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티눈은 되고요. 사막이 안 되고요. 요실금 안 되고요. 이렇게 기타 등등으로 보상이 안 되는 손해들은 몇 개 더 있으세요. 가입한 연도와 기준이나 뭐 가입한 특약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상 안 되는 크게 4가지 섹션으로 제가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의료실비는 20대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하고요. 30대 정도 기준으로는 15,000원, 40, 50대 기준으로는 2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시거든요. 근데 의료실비 이렇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다 보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즉 암도
실비만 있더라도 보상이 됩니다. 우리가 암의 발병이 됐어요. 입원 치료하고 통원 치료하고 약국 가겠죠. 그러면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게 의료 실비입니다. 다만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특약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의료 실비 하나만 있더라도 암에 대한 치료비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왜 암보험을 가입할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비에서 치료비는 해당되지만 휴업 손해비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왜 그러냐? 만약에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집에 대출 이자도 내야 되고 우리 애기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저축도 해야 될 거고 생활비도 내야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암 투병 중일 때는 일을 못 하겠죠. 그때 발생되는 일을 못 하니까 수당이 없을 텐데 이때 발생되는 휴업 손해비를 커버하고자 우리가 실비 다음으로 우선적으로 암보험을 들어놓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암 치료비가 의료 실비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망률 1등이 암이다 보니까 암에 대한 치료비가 정부적 차원에서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암 치료비가 특정암 같은 경우들 예를 들어 간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천만 원 한도로도 부족할 수도 있고 희귀암들 있잖아요. 뭐 혈액암, 림프암, 뭐 뇌암, 뼈암 이렇게 희귀암들이 발병됐을 경우에는 정말 5천만 원도 터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암 치료비가 의료 실비 한도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보험을 추가적으로 들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의료 실비는 선 결제 후에 보상을 받는 형식이세요. 때문에 의료 실비 먼저 병원비를 지불해야 실비도 청구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진단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청구가 가능하시거든요. 때문에 암 진단금을 먼저 청구 받으셔서 병원비를 결제 후에 의료 실비를 후에 보상 받으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실비에서도 암도 보장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의료 실비 다음으로 암보험을 굳이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필요한 건 알겠다.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암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암보험 가입할 때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들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가입 팁입니다. 첫 번째,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요즘엔 좀 더 좋은 특약들 나와서 예로 들자면 뭐 암에 대한 신약 치료비 진단금 이런 식으로 신약에 대해서 뭐 치료비를 주는 보험들도 많고요. 뭐 재진단암, 두 번째 암 여러 가지 암 진단금이 있으신데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보다는 진단금으로 그냥 딱 암 진단금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보험은 그리고로 가입하면 안 되시고요. 또 안으로 가입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 직접적인 치료로 입원을 하는데 4일이 초과하는 순간부터 주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죠. 잘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암으로 진단도 받아야 되고 직접적인 치료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얘가 암 투병 중인데 암을 오늘은 직접적으로 항암 치료를 했는 입원일이라면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어제 항암 치료를 했으니까 굳이 항암 치료 안 하고 요양하는 입원일당은 또 보상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리고가 아니라 또 안으로 가입해야 돼요. 암 진단금은요. 진단만 받으면 생존하던 사망하던 입원 치료하던 통원 치료하던 항암 치료하던 수술하던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냐면 뭐뭐 해도 되고 뭐뭐 해도 보상한다에 속하는 암 진단금으로 가입하시는 거 훨씬 더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돼서 설명을 드리자면 암 진단금을 예로 들어 30대 여성이 가입한다 했을 때 진단금 1,000만 원당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항암 치료비, 암 수술비, 암 입원일당은 합쳤을 때 뭐 4,000원, 4,000원, 2,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하루당 1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400만 원에 입원 일당 하루에 10만 원씩.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도 뭐 400만 원 정도를 같이 하려면 40일 정도 입원을 하는데 이제는 암도 통원 치료하는 시대예요. 때문에 암 입원 일당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를 가입할 보험료로 차라리 암 진단금 1,000만 원 올리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님들한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암보험 가입 팁 두 번째,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해라.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갱신형이랑 비갱신형이랑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갱신형은요, 초기에는 보험료가 비쌉니다. 명확하게 갱신형에 비해 비싸지만 보험료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요. 납입한 약속되어 있는 기간까지만 돈을 납부하게 되면 100살 혹은 8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보험 형식들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말고 갱신형으로 준비했을 때 제 실제 사례예요. 제 아시는 아버님께서 50세 때 5년 갱신짜리로 준비를 하셨어요. 8만 원에 준비를 하셨었는데 55세가 되시니까 10만 원으로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저희 아버님 기준에서 내가 갱신형 선택한 거고 2만 원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 문제는 60세 때 발생이 됐습니다. 60세 때 1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보험료가 비싸시대요. 부담스러우시대요. 두 번째 문제점, 아버님 60세시면 이제 경제인구보다 은퇴를 앞둔 나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은 이 17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10대, 20대, 30대 확률이 없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매우 낮은 확률이죠. 때문에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나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말 눈덩이처럼 보험료가 늘어나거든요.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거는 뇌질환, 심장질환, 노인성 질환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챙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해라. 이거는 회사마다 용어가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어느 회사는 알뜰 건강보험, 어느 회사는 무해지, 어느 회사는 저해지 환급형, 이렇게 회사마다 틀리는데 제가 그냥 저해지 환급형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해지 환급형은 뭐냐? 저희가 비갱신형으로 보험 가입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로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20년을 냈으면 우리가 100살까지의 혜택을 약속되어 있었잖아요.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 환급금이 발생되거든요. 우리가 남은 기간만큼에 해당하는 혜택을 못 받는 대신에 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해지 환급형은 뭐냐? 우리가 해약을 하더라도 해약 환급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애초에 보험료를 저렴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나중에 해약할 거예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해약할 거면 안 가입하니만 못하세요. 때문에 저해지 환급형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면 그 누구보다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특정 소외감, 유사암 살펴보기예요. 특정 소외감이랑 유사암은 뭐냐면 회사마다 방침이 있고 특약마다 좀 차이점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암보험 저는 5천만 원 가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알고 봤더니 아래에 조그맣게 써 있던 거죠. 특정 소외감은 50%만 주겠다. 특정 소외감이 뭐냐? 남녀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남자분들은 생식기, 방광, 요도암, 요관 뭐 이렇게 암들이 있어요. 여성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세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그러니까 발병률이 좀 더 높은 분들이 많거든요. 유방, 난소, 자궁암. 그리고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암이기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특정 소외감은 절반만 보상을 한다면 나는 5천만 원짜리 가입한 게 아니라 2,500만 원짜리 가입한 거겠죠. 이렇게 특정 소외감이 분류가 되는지 아니면 일반암으로 속하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유사암의 범위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요즘 정말
음식 문화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많이 발병되고 있는 암이 있어요. 대장 점막 내암이거든요. 예로 들어서 대장암은 아니에요. 대장 점막에 조그맣게 암이 생긴 거거든요. 치사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되면 우리 대장암으로 발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장 점막 내암이 너무나도 많이 발견되고 요즘에 국가검진, 나라검진,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대장 내시경 하다가 쉽게 발견되는 암들이에요. 때문에 손해율이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는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빼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암보험을 3천만 원 가입한다 했을 때 똑같은 대장점막내암이 발병되면 이 A라는 회사는 3천만 원을 받을 거 B라는 회사는 300만 원까지밖에 못 받으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보험 가입 팁 정리해 드리자면 암 입원일당 암 수술비 이렇게 그리고에 해당하는 특약들보다는 진단금 시원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으로 마지막으로는 특정 소외감 유사암도 모두 다 일반암으로 분류되는 회사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해가 잘 안 갔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에 있는 잠시 후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심플한 플랜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암 진단금만 딱 들려져 있어요. 유사암은 200만 원으로 지난달보다는 많이 축소됐어요. 지난달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암보험이 새해 들어서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딱 다른 건 없습니다. 암 진단금 2천만 원 있고요. 유사암 200만 원 요렇게가 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 중요하거든요. 때문에 20년나 10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가 저해지 환급형으로 준비가 되었고 여성분들은 26,181원 30세부터 60세 38,948원으로 준비 가능하시고요. 남성분들이 젊었을 때는 좀 더 저렴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성분들에 비해 증가폭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갱신형이 아니라 반드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5,000원부터 64,108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물론 제가 오늘 2천만 원 플랜으로 준비해 왔지만 더 가입 금액을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 안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세부터 60세까지 가능하시고요. 병력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선호도에 따라 부분적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플랜 암보험 심플한 암진단금만 가져가실 수 있는 플랜 기회가 되신다면 의료실비만 있다 혹은 암보험이 없다 있지만 좀 더 추가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겐 유용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암보험 가입의 꿀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암보험이고요. 아마 보험 하나쯤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암보험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을까? 암보험을 가입할 때 중요한 점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험 시장에서 유사암의 진단비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암 진단비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렸고요. 1월 중순 전에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월 중순이 넘으면은요, 사망 연계가 따라 붙기 때문에 보험료가 지금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암 보장만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병욱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암보험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병력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의 보험료는 어떻게 좀 차이가 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보험에 대한 인수심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비싼 유병력자 보험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암이랑 직격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은 병역 사항들은 일반 암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혹여나 뭐 당뇨라든지 기존에도 암이 있었다라든지 용종이나 선종이 크게 있으셨던 분들은 부담보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유병자 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보험료는 일반 건강체 기준의 보험료고 유병력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5배에서 2배까지 보험료 차이가 나이에 따라 좀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좀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암보험이 병력이 있더라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으니까 의료실비만 있으셨고 그리고 예전에 암보험을 거절당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좀 유용한 기회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유병자분들을 위한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질 수도 있지만은요. 일단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병력이 있어도 건강체와 똑같이 안보험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외의 사항도 있는데 그럴 때 부담부가 되는 것보다는 유병자 보험이 낫다고 하니까 연락을 주셔서 나에게 맞게 좀 보험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신 게 안보험인데요. 저희가 암 말고도 이대 질환이라고 뇌혈관 질환과 하혈성 심장 질환 같이 좀 준비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묶어서 맞습니다. 가져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일단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도 나이에 따라 좀 차이가 나지만 넣을 수 있으세요. 근데 뇌혈관 허혈성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차라리 저번 달에 준비하셨는 게 훨씬 더 유리했을 텐데 지금은 아쉽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입 가능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예 가입은 안 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어린이 보험 30세 미만 분들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대 6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조금 없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은 아직도 수월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암뿐만 아니라 2대 질병, 3대 질병 합쳐서 3대 질병이 없으셨던 분들한테는 뇌졸중, 심근경색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조금 서둘러야 되는 점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암보험이 원래는 연계 사망이 없어졌었어요. 연계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사망금을 우리는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으면 피치 못하게 사망금을 넣어라. 회사 방침마다 특약마다 조금씩 틀렸었거든요. 근데 이런 연계 사망이 없었었는데 이제 다시 부활을 할 것 같아요.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사망금도 같이 구성해야 됐을 수밖에 없었던 제도가 다시 부활하니까 암보험만 딱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요. 좋은 보장이나 좋은 보험료는요. 있을 때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저번 달보다는 이대 질환의 보장이 폭도 줄어들었지만은요. 앞으로 더 줄어들기 전에 조금은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망 연계도 1월 중순부터 따라 붙어서 보험료가 지금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하니까 유리한 보장과 보험료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셔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병욱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보험도 정말 무엇보다 기본이 탄탄해야 하니까요. 보험 준비의 기본이 되는 암보험 여러분들 최대한 유리하게 비갱신의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 범위 꼭 체크를 해가시기 바라겠고요. 2대 질환까지 보장 범위 가장 넓게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리한 정보 원하신다면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새어나가는 보험료가 고민이신 분들까지 24시간 열려있는 보험플랜 119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도움 드릴게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자녀 무해지 보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 모실게요. 박수원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어린이 보험이라고 이제 자녀 보험 가져오셨잖아요. 네. 정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게 사실 이게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해서 정말 저희에게도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무해지 보험도 있나 봐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몇 가지 추천을 받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녀 무해지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녀 무해지 보험이란 무엇이냐? 저희가 원래 만 20세 이전 분들한테만 가입이 가능했던 어린이 보험이 예. 만 30세까지 확대가 되면서 해지환급금이 없는,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을 자녀 무해지 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녀 무해지 보험을 준비하시는 방법은 만 30세까지 가능하시니까 3대 진단금,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준비하시고 수술비 위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20세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네. 30세까지도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어린이 보험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면은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없고 그러면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해지 환급금이 오히려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어린이 보험, 자녀 보험은 보장은 무해지 보험이랑 동일하세요. 동일하시고 보험료도 일반 자녀 보험은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금액 정도 되시는 건데 예. 무해지 자녀 보험은 일반 보험료보다 월납 금액이 2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 저렴하시고요. 그리고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실 때 예. 부득이하게 사정에 의해서 해지하시게 되시면은 일반 자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있는데 무해지 자녀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납입이 완료 후에 저희가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하게 또 해지를 하시게 된다면 예. 무해지 자녀 보험이 오히려 일반 자녀보다 해지환급금이 높다는 거. 네, 그런 이거 특징이 좀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예 해지환급금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납입 기간 동안 내기만 하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또 무해지 자녀 보험 알아볼 게 있을까요? 네, 일반 자녀 보험과 무해지 자녀 보험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걸 체크해 볼게요. 무해지 자녀 보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보험사의 상품이 있으면 비교를 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비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는 자녀 보험의 가장 1등 보험사가 예. A사가 있는데 어린이 보험이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가입했던 그런 누구나 알고 있는 익숙하신, 예.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가 있으세요. 근데 일반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가입을 하셨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더 높으세요. 아, 유명한 네, 만큼 그쵸. 보험료가 비싼 걸까요? 네, 이미지 비보험사는 브랜드가 어때요? 있으니까 예. 비보험사는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낮은 대신에 보험료가 좀 저렴하신 특징이 있으시거든요. 보험료가 좀 저렴한가 봐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이 걱정을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 게 유명한 상품도 좋고 또 이제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도 중요한데 장단점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A사는 일단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고 최다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냥 인지도 정도 있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B사의 장점은 그 브랜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저렴하세요. 네, 동일한 특약으로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러네요. 오늘 자녀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 어린이 보험도 원래 유리했잖아요. 네. 보장이나 보험료가 유리했는데 거기서 무해지로 가입하면은 더 30% 정도까지 저렴하다고 하니까 뭐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면은 그렇죠.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사와 B보험사 저희가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거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A사, B사를 두 개 비교했을 예. 때는 B사로 가입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 동일한 조건에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B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험료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B사의 자녀 보험 좀 장점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상대적으로 A사에 비해서 특약 구성은 조금 적어요. 적은 대신에 예. 브랜드 인지도도 조금 낮은 대신에 동일한 조건으로 10,000원 혹은 15,000원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비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요, 자녀 무해지보험 비사를 추천 주셨어요. 일단 브랜드 이미지는요, A사가 딱 들었을 때 떠올리실 수 있는 브랜드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사는 바로 B보험사의 자녀 무해지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정말로 내게 유리한 보험이 어떤 건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내게 필요한 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박수원 전문가님과 함께 트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장이나 보험료, 모든 면에서 유리한 어린이 보험을요, 여러분들이 무해지로 선택을 하시면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 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최대 30%까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3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께는 자녀 무해지 보험이 보험료나 보장 측면에서 모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전반적으로 보장이 줄어들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짜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신데요. 하단에 두 가지 전화번호 나가고 있어요. 전화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1대1로 꼼꼼한 상담 받아볼 수 있겠고요. 보험 고민 있으신 시청자 한 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보험플랜 119인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제 나이가 45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험을 메리츠 화재, 3대 질병, 동부 화재, 프로미 운전자 보험, 우체국 종합보험 이렇게 3개밖에 안 들어있는데 예. 이제 보니까는 30년 납도 있고 그래요. 80세 만기고. 그리고 예. 네, 제가 이게 암보험, 뭐 뇌졸중 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게 들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어떤 거를 유지하고 뭐 취소해야 되는지 그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목소리에 걱정이 많이 묻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말씀 네. 주신 것처럼요. 30년 네. 납이면 납입 기간이 좀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요즘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만기도 조금 짧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문가님께 여쭤볼 거고요. 지금 보험료 부분은 어떠세요? 22만 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보험료는 괜찮아요. 보장을 잘 받으시고 싶으신 거죠? 네, 자, 네. 그러면은요. 가족력이나 좀 우려되는 병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아니 그런 거는 없고요. 아직은 없으시고요. 그럼 어떻게 네네. 챙겨볼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4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3건 가지고 계신데요. 메리츠 화재 3대 질병보험은 30년 납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과 우체국 종합보험 모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22만 원 정도인데요. 문의사항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은 건강하신 40대 중반의 여성분의 보험입니다. 일단 납입이 너무 길고 그리고 만기가 짧은 것도 걱정이 되신다고 하고요. 3대 진단비를 좀 든든하게 잘 갖춰져 있는 건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시죠. 조병욱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고충 사항들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리츠 화재 3대 질병보험 있으세요? 10만 140원 정도 30년 나 100세 만기 기준되어 있으신데 일단은 여기에 3대 질병 암, 뇌졸중, 심근경색, 뭐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 보장의 구성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보험료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암도 5천만 원 넣었고 나이 45세 기준으로는 적당한 보험료거든요. 근데 제가 본 바 이게 30년 납이시잖아요. 예. 이거 너무 비싸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도 나왔고요. 20년 납으로 준비하더라도 8만 원 정도면 준비 가능한 특약들이거든요. 때문에 이 보험료는 너무 비싸셔서 저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차라리 저해지 환급형으로 좀 더 싼 보험료 브랜드로 찾아서 준비해드리면 이거 돈 그냥 1,000만 원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씩 30년 내는 거랑 20년 내는 거랑 차이 나면 지금 당장은 보험료는 똑같지만 10년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이거 1,200만 원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입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이거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 운전자 보험 정리해 드릴게요. 운전자 보험은요, 본래 목적 자체는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 세 가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 운전자 보험을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민식이법처럼 스쿨존내 사고 이렇게 11대 중과실로 사고가 날 때 벌금 혹은 그 형사합의 지원금 지원해주는 보험이에요. 근데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11대 중과실 이 세 가지 사고는 사실상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때문에 발생될 확률이 적거든요. 발생될 확률이 적게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본래는 지금 시청자님 나이 기준으로 3,500원 정도면 가능하세요. 그런데 지금 거의 41,000원 정도 내고 있으시면 보험료 거의 10배는 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내실 필요 없고요.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보험료 수준이 왜 나오냐면 이거 적립보험료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적립보험료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원래 3,500원이면 가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뻥튀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굳이 필요 없는 금액을 저장되는 돈을 같이 넣어서 4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3,500원이면 될 거를 36,500원 더 냈잖아요. 36,500원은 어디에 쓰이느냐? 나중에 만기 때 돌려받을 수 있게끔 만기 환급금에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님 이 상품 볼게요. 80세 만기세요.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45세신데 80세 만기라면 앞으로 35년 뒤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35년 앞으로 가볼게요. 대체적으로 1970년도, 1990년도예요. 이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아이스크림 금액만 봐도 틀리잖아요. 물가는 계속 상승할 거고요. 화폐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금액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장되는 만기 환급형이긴 하지만 4만 원씩 내실 필요 없고요. 3,500원씩만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부화재 프로미 라이프도 저는 정리하셨으면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우리 우체국 종합보험 한번 봐드릴게요. 우체국 종합보험 튼튼해요. 잘 구성되어 있으신데 여기에 갱신형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료실비 갱신형인데 의료실비는 우리나라에서는 갱신형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고요. 여기에 들려져 있는 것 중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 이렇게 요 부분들이 신형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합쳐서 77,000원 내고 계시지만 이거 나중에 갱신형인 부분들 감안했을 때 나중에 10만 원도 넘을 거고 그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실 것 같아요. 때문에 이 보험들은 부분적으로 좀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의료실비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리고 나머지 수술특약들 이렇게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셔서 우리 아까 메리츠 화재 해지했죠. 동부화재 해지할 거고요. 우체국 거 3만 원 정도로 감액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2만 원이었던 보험료가 3만 원으로 줄여지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은 1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님 기존의 보장 특약들은 그대로 가져가되 보험료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뇌출혈로 준비되어 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이것도 뇌경색까지 보장이 되는 뇌졸중으로 바꿔가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특약들로 준비하더라도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을 이용하시면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22만 원 내던 거를 13만 원, 14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내려드린다면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기회비용이 남잖아요. 차라리 이거는 자녀분들 보험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노후 대비에 투자하셔도 되고요. 시청자님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준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비갱신형인 부분들, 비갱신형이었던 부분들 비갱신형으로 바꿔드리고요. 뇌출혈이었던 거 뇌졸중으로 바꿔드리고요. 납입 기간 30년 납이었던 거 20년 납으로 바꿔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이렇게 안 바꾸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네. 걱정이 많으셨는데 메리츠 화재 증권이요. 걱정을 하셨던 게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네, 30년 맞아요. 납이다. 이 30년이다.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것도 네. 그런데 월 보험료 자체도 보장에 비해서 너무 비싸대요.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동부화재 운전자 보험도 마찬가지로 4만 원인데 이 보험료로 가져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체국 증권에서는 유리한 실비만 남기고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비갱신에 필요 없는 특약, 사업비 모두 절감을 해드리면서 보장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크게 높여드렸거든요.
네네. 보험료가 올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8만 원 정도 줄어들었고 10년치의 보험료도 저희가 절약을 해드렸기 때문에 안 바꿔 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내 보험도 혹시 보험료만 비싼 게 아닌가 걱정되시는 분들 꼭 연락을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니까 보장도 좋을 거야 라고 내버려 두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험료는 줄이면서 큰 보장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전화도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저는 나이는 50대인데요. 예. 이제 보험이 지금 제가 3개가 있는데 예. 잘 구성이 돼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험 가입하시고 확인 받으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62년생이에요. 59세가 됐어요. 네, 50대 후반 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3건 가지고 계시고 보험료는 어떠세요? 지금 한 30만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네, 보험료는 30만 원이 넘는데 예. 그 지금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보험료는 내기는 내지만 예. 그래도 한번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갱신형이 하나 있어서 아, 갱신도 네. 좀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그럼 네. 아프시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0대 후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KB손해보험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 30년 납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그리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까지 지금 월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1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볼게요. 자, 50대 후반이신데요. 지금 전반적인 보장 괜찮은지 궁금해하셨고 무엇보다도 갱신이 숨어 있어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지 박수원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KB손해보험의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 30년 납 100세 만기에 9만 원짜리 보험 있으시고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있으시고 삼성생명의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있으시고 네. 이렇게 있으신데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K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계 사망 조건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30년 납 30년 납 100세 만기에 월 9만 원 정도면 보험료 수준은 괜찮으세요. 보험료 수준은 괜찮으시고 가입 금액도 3천만 원씩 뇌졸중 심근경색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암 입원 일당 수술비 항암 치료비도 나쁘지 않은 특약들이라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납입 기간이 30년 납이신 거. 요 정도 아쉽다고 예. 제가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에 80세 만기 월 3만 7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 보장 내용이 제가 받은 증권이 다면은 요거는 조금 과하게 내고 계시는 거예요. 중간에 적립보험료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요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서 같이 통합보험에 같이 묶어서 가져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망, 재해로 사망하든 질병으로 사망하든 1억 원 나가는 일반 사망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골절 진단비,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 있으시고 의료실비까지 같이 묶여 있으세요. 네. 여기서 부분적으로 3년 갱신형 특약이 있으시거든요. 예. 네. 일단 주보험 같은 경우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이 맞으신데 나머지 암, 뇌, 심장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으로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료가 처음보다 조금 오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맞아요. 당장 피부에는 와닿지 않으실 건데 요 일반 사망을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3년 갱신형짜리 3대 진단금 좀 줄이시고 의료실비만 유지해서 가져가신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KB손해보험 내 마음을 아는 암보험은 20년 납으로 조금 줄이시고 아까 조명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저해지 환급형 같이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메리츠화재 운전자 보험도 3만 7천 원 내시기보다는 하나로 같이 묶어서 3대 진단금이랑 같이 묶어서 운전자 보험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유니버셜 리빙케어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최소 사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구성하시고 의료 실비를 유지하시려면 이 정도의 최소 사망금은 있으셔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유지하셔서 의료 실비만 유지하셔서 나머지 거 부분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네. 일단 앞으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이시고 싶고 또 보장도 잘 받으시고 싶으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계신 KB손해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증권을 정리를 하면서 삼성생명의 이 종신보험 안에 있는 보장은 최소로 좀 축소를 드렸어요. 자, 네. 그런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보장을 통합보험으로 묶어드렸거든요. 이 안에 필요한 보장들을 다 넣고 갱신이 걱정이셨는데 전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장의 범위도 지금보다 넓어지고요. 보험료가 지금의 보험료보다 한 14만 원이나 줄어드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네. 되시면 보험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드시고 또 쉽게 보장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 계속해서 갱신되는 보험료가 부담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신 다음에 전문가와 꼼꼼한 상담 후에 리모델링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상담 받고 있는데 이번에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199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족이 모두 CI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지해야 할까요? 라고 간단히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요. 보험료가 정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봉우 주무관님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해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왜 그러냐면 CI보험은 안 좋은 보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CI보험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CI보험이 아니라 그 안에 실비가 들려져 있을 수도 있고 수술 특약도 있을 거고 뭐 필요에 의하면 사망보험부터 들릴 수 있겠죠. 근데 CI보험이 정확하게 뭐냐면 크리티컬 일네스의 줄임말이에요. 한국말로 풀이하자면 중대한 질병을 보상해주겠다 이런 풀인데요. 예.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예로 들어서 제가 뇌졸중이 왔습니다. 뇌에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와서 뇌졸중 특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중대한 뇌출혈만 보상을 해주겠대요. 그냥 뇌혈관이 막혀 있다가 터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대한 뇌출혈이 또 터져서 평생 수간호를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사망금의 일부분을 먼저 땡겨주는 보험이거든요. 근데 CI보험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미 가입을 하셨다면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저희가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해지는 아니시고요. 저희를 통해서 증권을 한번 보내주셔서 저희가 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갈 수 있게끔 부분적인 해지를 해도 되니까 저희가 그냥 CI보험 안 좋네 방송에서 나오니까 안 좋다 하더라 그냥 해지하자 이러지 마시고요. 여태껏 가입했던 여태까지 뭐 얼마나 납부했었는지 보험료는 얼마인지 혹은 또 다른 좋은 특약은 어떤 것들을 살려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볼 수 있게끔 저희 쪽에 증권을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때문에 무조건적인 해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CI보험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장받기도 좀 어렵고요. 보험료도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함부로 해지는 하지 마시고요. CI보험 안에 어떠한 보장이 묶여 있는지 모르니까 저에게 증권을 보내주신 다음에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에 CI라고 혹시 글씨가 써 있다면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죠. 39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60세 여성입니다.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박수원 전문가님, 60세 여성분께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네, 일단 개인적인 추천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형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시청자님은 나이가 60대세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예.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가실 수 있으시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도 20년 혹은 30년까지도 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떤 특약을 얼마나 가져가서 보험료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비갱신, 갱신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비갱신이 무엇보다 좋겠지만은요, 이렇게 좀 60세가 넘어가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갱신 주기가 긴 이 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게 보험료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도 열어볼게요. 321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인데요. 제가 실비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여러 가지 좀 약을 복용 중이신데 조병우 전문가님, 이분 실비 가입 가능할까요? 네. 일단 가입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일반 보험, 일반 의료실비도 가입이 가능하신 대신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비쌀 거고요. 우리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일반 실비가 가입이 불가능해서요. 근데 간편 의료실비, 유병자 의료실비가 따로 있거든요. 보험료는 좀 더 비싸고 혜택은 좀 더 안 좋아요. 그런데도 가입은 가능하니까 많은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신 만큼 조금 비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이렇게 약을 먹거나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